안녕하십니까. 강단 있는 부동산 투자 강부자TV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께 이 지역의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광진구인데요. 광진구 하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 먼저 떠오르시나요?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저는 자양동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에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바로 자양동에 몰려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이 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, 바로 이 경쟁 상대들이 어디가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함인데요. 자, 일단 광진구 하면요, 총 7개의 동이 있습니다. 자, 이들 지역 중에서 광진구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? 자양동을 빼고요. 제가 보기에는 대항마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자양동 외에는요, 노후도가 맞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름대로의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.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이슈로 본다면 이 자양동 외에는 특별하게 경쟁 상대 동이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자양동에 투자자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102곳이 신청을 했는데요. 그 중에서 광진구는 2곳이 신청했습니다. 자양 4동에 가칭 1구역 그리고 가칭 2구역이 신청을 했는데요. 그러면 광진구 그 신청한 2개 중에서 한 곳이 될까요? 2개가 될까요?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구별 안배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. 그러니까 온몸으로 한 개 하겠다. 구당 하나만 하겠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만약에 2개가 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광진구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중랑구나 아니면은 강북구 아니면 도봉구,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을 한 이유가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오히려 하나를 더 해줄 가능성이 있지, 광진구는 하나를 더 해줄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신청한 곳 중에서 한 군데는 탈락하고 한 군데만 선정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보면요, 이 추천 총괄표라고 있습니다. 이 추천 총괄표는 구청에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. 이 작성한 내용 중에 기본 검토사항을 보면 이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이 생활권 계획은요, 서울에서 정해놓은,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서울의 청사진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생활권 계획을 얘기하는 게 2030 생활권 계획인 것 같거든요.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울을 25개 자치구를 크게 5개로 나눴고요.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53개를 설정했습니다. 자, 광진군요, 이 군자가 핵심, 메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 생활권 계획을 왜 만들었느냐? 자,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겠다, 줄이겠다, 이런 취지거든요.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격차를 줄일 것이냐가 문제지 않습니까? 그 격차를 줄이는 카드가 바로 이 상업지역을 늘려주는 겁니다. 자,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 지역과 그리고 이 중구죠, 을지로가 있는 명동 있고 이쪽 지역과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는 여의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대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준다면 살기 좋아질 것이고, 그 지역의 가치, 땅값, 집값도 높아질 것이고, 그리고 격차가 줄어들겠구나라는 최종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동부권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. 상업지역을 배정한 게. 그 동부권이 가장 많은데, 그 중에서 1등은 바로 이 광진구입니다. 광진구. 56,000제곱미터. 축구장 크기의 한 8배 해당되는 상업지역이 앞으로 늘어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 가장 큰 혜택이 바로 광진구, 그 다음에 성북구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광진구에서 주목해 봐야 될 곳이 어딘가? 바로 역세권입니다. 역세권. 이 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고요. 그리고 대부분은 이 준주거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일예로요. 최근에 나온 신문인데, 어제 나온 신문 같은데요. 군자역 일대 상업지역 확대,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 본격 추진, 본격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려주는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.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번창하게 만들어주겠다,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업지역이 늘어난다 그러면요, 이 주변도 영향을 받습니다. 땅값이 오르죠. 이종이더라도. 자, 그런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 군자역에 늘어난 게 축구장 하나 정도가 늘어났다고 치면요, 나머지 7개는 어디가 늘을까요?
그 늘어나는 곳 중에 다음 타자는 저는 건대 입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건대 입구역은요 2호선과 7호선이 다닙니다. 자, 건대 입구에서 7호선을 타고 세정거장만 가면 청담역이 나오고요. 그리고 2호선을 타고 여섯정거장을 가면 종합운동장이 나옵니다. 자, 이 건대 입구역 바로 우측으로 2호선으로 한정거장만 더 가면요 이 구의역이 나옵니다. 구의역. 이 구의역은요 구의 자양 지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어마무시한 그런 개발이 있죠. 여기 관공서도 들어갈 예정이고 주상복합, 판매시설,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이 좌측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. 트리마제가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. 그 바로 이 건대 입구역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양 4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번에 신청한 지역이 바로 자양 1구역과 자양 2구역입니다. 자, 그런데요 이 둘 중에 한 군데는 선정이 되고 한 군데는 탈락이 될 겁니다. 자, 만약에 12월 달에 그게 발표가 된다면 미래 향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둘 중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된다면 건축 허가 제한이 시행이 될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될 겁니다.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게끔.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합원들 입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죠. 양도금지 규정이 구역 지정이 된 후에 특정한 어느 날에 정해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탈락된 지역은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? 선정된 지역은요 거래 자체가 되지가 않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관심을 갖는 게 일반 투자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. 디벨로퍼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. 왜? 분양이 잘 될 테니까요. 자, 그러면요 노후도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 지역의 과열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런데요 서울시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.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제외시키겠다. 재개발에서 제외시키겠다. 이렇게 5월 3일인가요? 5월 3일날 최초에 언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재개발을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요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입니다. 이 지역인데요. 이 지역이 좋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건대 입구역이 상업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. 이 상업지역이 이쪽이 늘어난다면 이 주변의 일대 땅값도 덩달아서 오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지역,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이 지역이 이 밑에 있는 지역과 차별성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본다면요. 일단 신축이 많지가 않고요. 그리고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2023년 7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 공고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주변의 연계성, 확대 가능성, 인프라가 확대할 가능성, 그 다음에 공공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그니처 아파트와 붙어있기 때문에 이 길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몰려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한 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바로 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왜냐하면 이주 수요도 있고요. 그리고 임대주택에 전세 살았던 분들 임대주택을 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산을 할 겁니다. 분산을 한다면 그렇다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들 지역은요 어디나 다 상가가 있습니다. 이 상가의 동의율이 나올 것이냐 이것은 이쪽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요. 이 세 군데 전부 다 같은 공통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지역의 노후도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노후도를 보면요. 괜찮습니다. 한 85% 이상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밑에 쪽을 보면요. 표시가 되는 것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것들이 신축이 늘어나는 겁니다. 신축이 늘어나는 거. 그런데 이 지역은 신축이 유일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. 자, 10년 이내에 신축이 적다면 가산점이 5점까지 있습니다. 5점. 정량적 평가에서. 그러면 이들 지역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 역을 중심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생활권 기획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시그니처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또 한 가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노후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. 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. 논점은 이겁니다. 서울시 조례를 보면
보면요, 이 노후도를 평가할 때 이 벽돌조, 빨간색 벽돌 있지 않습니까? 이 빨간색 벽돌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보고, 그리고 콘크리트조, 뭐 신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30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콘크리트조를 30년에서 5년을 하향해서 25년으로 내리는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요, 서울 전역에 노후도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그런 사업지들도 이제는 재개발이 가능해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자양동 일대를 봤을 때는요,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, 거의 90% 이상으로 노후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량적 평가에서 노후도 부분이 40점이거든요. 이 40점에 거의 만점을 받을 수도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이 지역들 말고 어디가 미래에 광진구는 재개발 선정이 가능할까라고 눈을 돌릴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, 2호선, 7호선 건대입구역 도봉 5분 거리에 있고요. 이 승강장에서부터 약 한 350m에 들어오는 그런 매물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투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. 투룸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지하 기계실에 각 호수당 하나씩 창고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창고를 소유한 투룸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요, 대지 면적이 약 한 6평입니다. 보통 투룸 같은 경우는요, 4평 후반대나 아니면 많아야 5평 중반쯤, 5.5평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, 이 매물의 특징은 6평이고요. 자, 그리고요, 이 지역은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빠르면 내년에 신청하게 될 텐데요. 이 매물은 2022년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. 자, 공모 산정일은 매년 이루어질 공모일이 바로 권리 산정일이 될 텐데, 이 권리 산정일 이전에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논란 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투자금은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. 약간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요즘 전세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매매가는 5억 7,500만 원이고요. 전세가는 3억 4,500만 원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왼쪽에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시공사가 건물을 짓 겁니다. 이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될 거고요. 따라서 안에 내부가 아직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 모델 하우스에 가서 이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강부자TV였습니다.